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1차 시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험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교육계획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예상보다 이 계획서가 다소 늦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 설명 영상을 제공하는 것도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책 교육에 대한 시책 공부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뭐를 해야 되나요? 다 외우면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시책 공부는 암기보단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2차 기출문제를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현장과 밀접한 현장 친화적인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실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부적인 제재나 수업 현장의 어떤 조건들이 상세하게 제시되는 등 이 과거의 2차 시험과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암기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선생님께서는 시책을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긴 할 텐데, 경기도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IB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계속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이후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입니다. 이 용어만 계속 보시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례에 접목시킬 건가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그렇죠. 바로 다른 자료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님 인터뷰가 되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료집이 되든, 저의 경우는 실제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두꺼운 책자를 보기도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Q&A와 관련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 1차 공부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외워버리려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위험합니다. 그러한 방식은 최근 2차에선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공부와 2차 공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 차이점을 빨리 아시고 공부 실천에, 공부에 빨리 옮기시는 분이 2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이 시책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자율, 균형, 미래, 새로운 경기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바로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키워드를 한 페이지에 나타내었습니다. 뒤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이 페이지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비전, 목표, 기조가 되는 3가지 개념, 그리고 5가지 경기교육 정책의 방향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서 확인되는 경기교육의 비전은 뭔가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미래교육은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까지 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 교육의 핵심 화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이 경기교육이, 이 새로운 경기교육이 그 역할을 해내겠다는 그런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목표 한번 볼까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인데요. 핵심 키워드만 보면 어때요? 기본 인성, 그리고 기초, 역량, 미래, 인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인성 보이시죠? 수년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사항 2차에서 수없이 기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연일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 뉴스 보시면 굉장히 놀랍죠, 그죠? 지도하게 되실 여러분들께서 향후 현장에 가서 지도하시게 될 학생들의 그런 생활 연령에 맞는 구체적인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기초 역량, 이 역량이라는 용어 낯서신가요? 아니시죠?
1차 시험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그 중요성을 굉장히 수없이 많이 반복했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교육청 이 경기교육에 초점을 두어서 더욱 세밀하게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경기교육의 3가지 기조 나오는데요. 이 영상을 시작할 즈음에 말씀드린 사항이네요. 바로 자율, 균형, 미래. 그죠? 이 기조라는 것은 일관적인 경향이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비와 바람과 눈이 휘몰아치더라도 이 자율, 균형, 미래라는 이 3가지 철학에 기반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즉 경기교육은 상명하복의 이런 관료제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윗사람이 명령하고 아랫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교육감, 또 교육장, 학교라면 또 교장, 교감 이렇게 상부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교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그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굴러가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 교사들이 경기교육의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필수적인 요건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서술되어 있네요. 경기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그렇죠?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겠죠. 즉 경기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모두를 믿어주고 소통하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아래에 나오죠.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이런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은 향후 경기교육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또 업무에 임해달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위에 나오죠. 경기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께 자율성을 준다면 더욱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생겼어요. 학생이 다치거나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위의 명령만을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옆으로 가면은 바로 이제 균형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균형, 교육이라는 것에 이 균형이 어떻게 기조가 근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교육은 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 키워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그리고 조화로운 성장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니 여기 균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경기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다문화 학생, 장애 학생,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가진 친구들이 많지요. 이러한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조화로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미 수년간 면접에서 다문화 가정학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 그 교육 지원 방안, 그렇죠. 학급 내 장애 학생 지원 방안 등등 이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매년 나왔는데요. 이러한 모든 문항이 이 경기교육의 기조 중에 이 균형의 측면에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3번째 기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오늘 이 영상에서도 이 미래 교육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아래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을 스스로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개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사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부터는 경기교육의 5가지 정책 방향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정책, 바로 경기교육 미래를 열어갑니다. 미래가 또 나오네요. 그죠? 에듀테크 활용과 지역교육 협력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서술하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이라는 사항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게 2가지 사항이 여러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강화, 이 2가지가 나와 있네요.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에듀테크, 미래교육, 미래형 인공지능 교과서, 미래형 인공지능 교육 이 등등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요? 바로 맞춤형 교육이요. 추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까지 해서 이 2가지 사항은 아주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그런 키워드, 포커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춤형 교육 또는 개별화 교육과 또 함께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실 땐 반드시 이 2가지는 키워드로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또 배경을 또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되겠네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천천히 변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죠?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정말 이 ICT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특정 기술 하나, 이렇게 딱 하나 가지고 기술만 하나 배워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몇 개의 지식만 딱 암기하고 있었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몇 달 전의 정보나 기술도 이제는 아예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모두 공감하시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과거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특정 기술 하나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천편일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개별 학생들의 특성, 특히 강점에 포커스를 둔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 거죠. 왜 오늘날 새로운 교육, 미래교육에서 이 2가지를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명심하셔가지고 그 답변에 녹여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에듀테크라는 용어 혹시 낯선 분 계신가요? 다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과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모인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거죠.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휩쓸었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시도는 했었지만 이 ICT가 정보통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시도가 되었어요. 활용이. 그러면서 이 시도가 이어져 오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우선 여기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내용 나오죠. 그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개별 학생들을 적절하게 학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그 지면, 종이에 여러분들은 그런 학창시절 보냈을 겁니다. 이 종이의 교과서로 했었죠. 모두 같은 교과서에 같은 내용을 학습했어요. 자, 22쪽 펴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컨텐츠로 수업을 했었죠. 새롭게 교육 현장에 보급될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면이 아니에요.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교과서를 만나게 되고요. 그곳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니까 온라인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학습 콘텐츠는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것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로 다양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토론도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플립드 러닝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 또한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환경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디지털 교과서 매뉴얼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학습 환경 디자이너. 좋은 말 같아요. 그죠? 우선 2025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예정인데요.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일부 특수 교과에서 우선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교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목별로 약간 활용 기술이 상이하겠죠? 같진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AI 튜터링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고 또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영어는 English, 그죠? 이게 언어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리스닝과 스피킹, 이런 듣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듣기, 말하기 연습을 하는 기회를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교육부 자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코딩 교육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과 디지털 그 교과서에서는 코딩 교육을 실제로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1인 1 디바이스 정책과 함께 무선 학내망이 다 구축을 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하드웨어 측면의 인프라는 그 관련 인프라는 구축이 어떻게 됐다?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면접 답변에서 또 관련 문항에 대한 그런 답변하실 때 디바이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무선 학내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그 챗 GPT 활용해 보셨나요? 현재 대학교육, 고등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역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차원에서 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상위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챗GPT 어때요? 절대로 그 챗GPT가 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걸진 않죠. 여러분이 먼저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죠. 이 말은 뭔가요? 학생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먼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거듭하고 깊어질수록 답변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료 버전 3.5 버전 말고 4버전 전 한번 써봤는데 그 답변의 깊이가 상당히 놀라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최근에는 이 4버전에는 그 사진을 입력을 하니까 그 무슨 운동기구, 헬스기구를 사진 찍어서 어떻게 쓰는 거야 물어봤더니 정말 그 기구의 헬스기구 활용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는 AI를 넘어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해서 번역하면 이게 뭘까요? 인공일반지능, 범용 인공지능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보다 강력한 스트롱 AI가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에 대한 사항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련한 문항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항보다는 교육 현장의 활용 방안,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면 또 뭐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들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고 스터디 과정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듀테크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이미 사용이 확정됐잖아요. 이제 전부 확산될 텐데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개발 중이긴 한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는 참여 학생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차별화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장점이라고도 맞춤형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잘하는 학생 그리고 느린 학생 또 빠른 아이, 느린 아이 이런 것들이 나눠지겠죠. 누적적인 학습 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명칭이 어떻든 간에 학생들 간에 너 빠른 학습자야? 나 느린 학습자인데 이런 식으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위화감 때문에 사교육이 조장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정책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실제로 기출이 됐었거든요. 뭐였더라? 그죠. 그 교원평가제 실시 방안. 그때 그 당시 실시한다 만다 하는 상황에서 그 실시 방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찬성한다면 찬성, 반대한다면 반대의 그 근거, 이유를 밝혀라 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미 해당 정책,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고 이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교원평가제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으로 이 해당 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면접을 채점하시는 분이 그 정책을 핵심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는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관리자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찬성하나 보다 명확한 기준과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면밀히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겠죠. 이미 디지털 교과서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반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어서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의 두 번째 사항, 바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앞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펴보는 사항은 바로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여러분, 기초학력이 뭘까요? 그리고 그걸 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게 향상한다는 걸까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이란 말 그대로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습 능력입니다. 특정 학습 과제를 해결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페시픽한 세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쉽게 3RS라고 하죠. Reading, Writing, 그리고 Arithmetic. 그렇죠.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초학력의 경우 어떻게 길러주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초학력을 길렀었나요? 토론을 하셨나요? 토의를 하셨나요? 네? 그런 학습을 잘 거치지는 않죠. 숙고의 과정을 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보통 반복 학습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거죠.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은행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걸 푼다는 거죠. 물론 교사가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에듀테크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에듀테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개별 학생들의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개별 학생들의 누적적인 학습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료는 또 과정으로 보내져서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덧셈이나 뺄셈 등 기초 학력의 이렇게 경우에는 누적된 데이터가 분석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해당 학생의 덧셈, 뺄셈 관련 강약점이 체계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학생이 한두 명인 경우도 아닌데 이 모든 데이터를 교사가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만약에 에듀테크 관련 문항에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별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지역교육 협력 강화입니다. 그 아래 관련 사항으로 경기 공유학교 운영과 지역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공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입니다. 한마디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넓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거죠.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 내 학년기 학생,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이건 알고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대체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물론 학사 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수업 시간이 아닌 방과 후나 주말이나 방학과 같은 시간에 운영되지만 공유학교로 이렇게 지정된 학습 장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을 대체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이를 좀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정규 수업 시간을 대체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잘 체크하시고요. 취지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분야에 좀 종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교과 수업 시간과 선생님의 조언만으로는 부족했던 점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공유학교가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요구에 따른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겠죠.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여러 교육 자원이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서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학교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잘 운영된다면 너무 좋겠죠. 특히 여기 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대가 라고 해서 막 글로벌 시대다, 세계화 시대다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수년간 이어져 왔던 가치 있는 전통, 문화, 예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 경기도 이천시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천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아울렛이 떠오르십니까?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자기, 그죠? 떠오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도자기. 실제로 이천에는 도자 예술마을, 예스파크가 있거든요. 가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도자기와 관련된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공방들이 한 개 건너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도자기에 관심은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많겠죠? 도자기를 만들고 구워내는 가마를 갖춘 학교도 드물 것이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 공유학교를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아예 자체적으로 시책을 물어보는 문항으로도 충분히 기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니까요. 공유학교의 개념, 공유학교의 장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개념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겠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더 풍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학습 경계의 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라고 하더라? 세계에서 아니요. 굉장히 학교 위 학교보다 큰 학교,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 이런 식으로 홍보 자료에서 봤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수요자 중심이겠죠. 보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것 같아요. 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엄청난 장점이죠. 그죠?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래 지역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 구축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과거 경기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중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혁신교육지구 그 사항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것이 이 정책이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거죠. 새롭게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이 이 정책과 관련한 기본 계획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영상 설명글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공유할 텐데요. 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설명을 이어가면 우선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그림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추진 비전과 목표 이러한데요. 역시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 확인하셨던 세 가지 키워드 그대로 나오네요. 자율, 균형, 미래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진정한 교육 자치를 구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에 근거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글로컬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글로컬 이것이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글로벌, 국제와 로컬, 현지나 지역을 의미하는 이 글로벌과 로컬이 합성된 신조어인데요.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글로컬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교육을 세 번째 목표로 여러분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추진 개요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혁신지구, 교육지구 그 사업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업무 협약이라고 그러죠. MOU 굉장히 체결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런 뉴스를 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의 어떤 특정 시가 실제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성과회를 개최해서 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었던 곳인데 남양주시와 남양주 교육청과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이 세 군데가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업무 협약, MOU를 맺은 거예요. 실제로 이 기관들을 이렇게 해서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이름 하에서 총 12개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얼마 전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발표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잘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 성과와 발표 결과를 예시를 설명드리면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남양주시가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마 3월이었던 것 같아요. 23년 3월이었는데 남양주에 거주한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이어서 이 남양주시는 50억이 넘었어요. 50몇 억이었는데 50억이 넘는 그 거액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탄탄한 예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체험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되게 내실 있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당 시장과 교육장과 교육감이 이렇게 한 뜻으로 약속을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책임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학교에서의 노력, 선생님의 한 개인의 선생님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스펙터클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남양주시를 예를 들었는데요. 경기도 내 아주 많은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에는 무려 31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군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어요. 그 시별로 또 특성이 있으니까, 지역별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이 반영된 특색 있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과 관련한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시의 어떤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경기 교육의 3가지 기조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율, 균형, 미래 중에서 어딘가요, 여러분? 그렇죠. 균형에 해당하겠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중시하는 바로 균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가지 기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모든 것은 이 3가지 기조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양한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여러분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다양한 교육 협력 노력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항목에 대한 사항인데요. 앞서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부터 이번 영상까지 숱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래교육 기반의 학교 운영 다양화와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에 대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의미는 아시죠? 과밀학급은 뭐죠? 한 학급에 지나치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른바 예전에 봤던 콩나물 교실이라고 하죠. 현재 OECD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러한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좀 먼 것 같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소하실래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6.5%에 해당하는 1조 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실은 2024년 본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증설하는데 5,130억을 더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가 신증설되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은 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두 번째 교육 정책 방향으로서 경기교육 역량을 키워갑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관련 내용으로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역량을 키워가겠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어 나오는 세부 교육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역량 함량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 역량이라는 용어 사용되었죠. 여러분 역량이 뭐죠?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바로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 역량이란 힘, 역자의 헤아릴 양자입니다. 힘의 정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더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교육학 용어로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역량은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동기와 같은 요소들이 작동해서 특정한 환경에서 제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식만 알면 해결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식과 함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해서 해당 과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인 겁니다. 앞서 시대의 변화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시대가 급변하면서 지식이나 기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상황과 과제를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보는 여러분 역량 함량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인 겁니다. 그 하위 내용으로서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 보이시나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경기 미래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미래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 배경으로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뭐냐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어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 기존의 지식 중심의 평가를 개선해서 역량 기반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경기 미래 교육 과정이 등장하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심 추진 방향은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학습 선택권 강화. 둘째, 질문과 탐구의 일상화. 세 번째, 경기형 역량 기반 평가. 네 번째, 교원의 역량 개발 체제. 그리고 5번째, 실천학교 운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마지막 이 실천학교 조금 낯선가요? 실천학교 좀 설명드리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과 평가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학교인데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25개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효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학교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창의 융합 교육 강화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던 스팀 교육 아시죠? 스팀 교육. 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리고 Arts, Mathematics의 머리 글자를 이렇게 모아서 만든 용어, 스팀, 그죠? 창의적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 2011년일 겁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러한 융합 교육의 등장 배경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배경을 아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요.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라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는 4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 중에서 만 9세와 만 13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고 비교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낮았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과학 성취도는 세계 3위, 수학 성취도는 세계 1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얼마로 나온지 아세요? 11%가 나왔거든요. 국제 평균이 대략 35%인데 굉장히 낮죠. 수학 역시 흥미는 8%예요. 세계 평균치가 26%였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아이들의 성취도는 높아요. 근데 흥미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지식 위주, 암기 위주 이런 수업 방식이라는 것이 딱 문제로 지적이 된 거예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스팀 교육이에요. 우리 교육계에 등장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그죠? 여전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더 발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의 융합 교육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반드시 이 스팀 교육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B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요. 영상 초반에 나왔던 IB 프로그램 드디어 나오는데 조금 낯선 프로그램이죠. IB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약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IB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 그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거니제이션에 거기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을 이해하거나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학교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나 스위스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161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키워드를 좀 꼽자면 역량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그리고 자기주도적 성장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시죠? 이 IB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된 이유, 그 배경이 뭘까요? 제가 앞서 그 미래교육 파트에서 설명했던 사항이잖아요. 사회가 급변하고 있죠. 지식이 정해져 있는 불변의 진리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특정 지식 하나만 알면 끝? 아니죠, 그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인 지식 암기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가 필요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 중요시 된다는 거죠. 또한 시대가 변화에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체제 또한 미래형 평가체제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IB 프로그램 등장 배경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등장 배경과 다른가요? 거의 같지 않은가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I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제가 해당 교육청 자료에서 제시한 IB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상 10가지인데요.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 자료는 PDF 형식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B 프로그램과 같이 낯선 용어를 접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알고 보면 별거 없죠, 그죠? IB 프로그램 포함해서 2차 시험은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학생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강화인데요. 하위 내용으로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가 제시되는데요.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의 어떤 진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정한 기술을 지도해서 산업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로 교육이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어떠한 관심이 있고 또 나는 어떠한 특기가 있고 어떠한 흥미가 있고 세상엔 어떤 직업들이 있고 나중에 커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 또한 진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의 의미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이어 다음에는 산학 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요. 말 그대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산업체와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해서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중심 미래교육 협력체제와 구축한다는 사항과도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에 대한 문항이 자주 기출되었던 것 같아요. 중등에서요, 그죠? 중등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문항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서 서술된 2가지 방안 반드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발달 단계별로 진로 교육을 다양한다. 그리고 산학 연계의 직업 교육을 한다. 이런 사항들 말이죠. 다음은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은요.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학생의 역량이 아닙니다. 그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어떤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교원의 관련 역량을 높이게 된다면 해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어 제시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사항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전문성 향상은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업 나눔에서도 답변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항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사항이긴 한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 떠올리셨죠?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지만 나쁘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능들이에요. 이와 더불어서 관련 독서 탐독, 대학원 진학,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등 다양한 방안을 좀 기억해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 정책의 방향으로서 경기교육,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존중과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 문구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강화와 교육 공동체 성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죠?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인성교육 내실화에 대한 사항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범죄 요즘에 너무 심각합니다. 끔찍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청소년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간 낯선 듯 또 친숙한 듯 세계 시민과 디지털 시민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최근 중요시되는 키워드입니다. 낯선 분들 이거 낯서시면 안 돼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과연 세계 시민교육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네스코의 자료를 참고를 하거든요. 저도 유네스코 자료에 근거해서 좀 핵심 개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시민교육이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와 역할,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대응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도 있죠. 인종차별 문제 있죠. 전쟁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제가 어떤 한 나라에 국한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국경을 초월한 문제예요. 그죠?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세계 시민 교육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요.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어떤 시민을 양성하는 것도 중시하거든요. 이러한 시민들이 지구촌 문제를 위해서 함께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또 전략적으로 같이 어떻게 방안들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글로벌 시대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세계 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5가지가 있는데요. 다문화 이해,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세계 평화, 국제 이해, 시민의식과 봉사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유네스코의 관련 자료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인데요. 디지털 시민교육은 역시 대략적인 내용은 짐작이 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시책에 딱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민교육의 개념은요.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경기도 교육청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시행 규칙인데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경기도 교육청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런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맞는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목표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앞서 보내드린 미래교육과 관련된 영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메타버스 리터러시 등에 대한 이야기, 예시 문제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인데요. 우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보장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건 얼마 전 서울의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나 또는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특수교사, 악성민원 및 폭력 이런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전에는 학생 인권만을 강조했었더라면 이제는 교권을 보호하고 생활 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교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노력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어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 확대인데요. 자율은 균형과 미래, 함께 경기 교육 기본 계획의 어떤 핵심 비전 중 그 3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에는 항상 책무성이 뒤따르죠. 그죠? 개별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사학의 자율 운영 역량 제고는요. 사립학교란 단어 들으면 저는 딱 2가지가 딱 떠올라요. 2가지가 동시에. 비리사학과 명문사학.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명문사학이 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은 뒷전이고 해버린다면 비리사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지만 바르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책 4번째 정책 방향으로서 경기교육이 안전을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어느덧 딱 10년이 됐네요. 그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우리 세월호 사건. 경기교육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육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죠. 4번째 정책 내용 꼼꼼히 살펴볼게요. 우선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에 대한 사항이 나오네요. 먼저 나오는 사항으로는 유보 통합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요.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떤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인데요. 어원은 유아교육의 유치원, 보육의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것으로서 정확히는 어린이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기존에 있던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기관으로 통합할까요? 네,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저출산 시대에 따라서 영유아 인구가 줄었죠. 그죠? 그에 따라서 어린이의 돌봄과 교육을 보장한다는 그런 정책인데 장점이자 목적, 장점이 목적이네요. 그죠? 장점이자 목적이 뭐가 될까요? 기존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공공교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질적인 교육이 보장되겠죠. 그죠? 아이들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교사들도 공공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모두 처우가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단점도 지적이 되거든요. 금방 들으셨겠지만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그게 중요할 텐데 이런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더불어 기존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맞습니다. 예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보육교사보다는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한 처우를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형교육부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돌봄, 방과 후 학교 강화인데요. 이 내용 역시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죠. 공공교육에서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더욱 강화해서 여기 적혀있듯이 교육의 공적인 책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 다문화 학생의 지원, 그리고 대안교육 지원 강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대안학교 재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수교사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특수교육에 얼마나 진심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이 그리고 많은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경기 특수교육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자료 역시 참고 자료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인데요. 그리 특별한 사항 아니죠, 그죠?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 교육 환경 안전 강화, 학생 및 교직원 복지 확대 사항인데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다음은 5번째 정책 방향은요. 이건 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중심의 행정으로 여러분의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교육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을 강화한다는 사항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는 건데요. 어려운 사항 없으시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경기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 어느덧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교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 강의 들으면서 체크 잘 하셨나요? 메모나. 실책 공부는 1차처럼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암기하실 수도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기본적인 기조와 전반적인 틀은 외우시되 문제에 제시되는 상황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면접과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쉬운데 답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치르셨던 1차 시험에 비하면 2차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어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생각해보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정해진 시간에 키워드를 넣어서 명쾌하게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답변하는 거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 열심히 연습하셔서 2차 시험까지 잘 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